월요일에 좀 더 명확하게 주식시장 시작하시죠. 시장공감텔의 하이라이트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올라갈 힘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이슈들을 쭉 나열해서 들어봤을 때 그렇지만 크게 뭐 세게 밀릴 것도 없다라는 거는 더 매매가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근데 그 힘든 게 이제 신흥국에 다 몰려 있고요. 선진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이제 주간 전망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관세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고 겁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하겠냐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의 어떤 공급하는 것이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완제품을 만들려면 결국에 가서는 자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글쎄요 라는 대답을 좀 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에서 봐야 될 것은 지금 나프타 협상, 이게 캐나다하고 잘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무역 협상이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악재보다 호재 쪽으로 좀 흐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ECB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연준 의원들이 발언이 화요일부터 아마 계속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해 4번 올린다 해놓고 지금 3번째, 4번째 가면서 지금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시장의 좀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만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마녀가 한 번에 몰려오는 만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가 9월에 아주 중요한 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이 거의 한 주를 거의 다 쉬다시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 다음 주가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본다면 주의 깊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좀 보면 예상대로 치고 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은 다우도 보고 나스닥도 보려는데요. 다우 차트를 보시면 일단 후행스팬은 완전히 벗어났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목표치. 요 연장선의 목표치가 가려면 요 정도 선까지 와야 됩니다. 요 정도 선이 4월이니까요. 현재 위치로 본다면 10월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월 어느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흔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흔드는 게 미국만 흔들어야 되는데 아시아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 미국 기업들에게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술주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기술주에도 같이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십자가 도리가 생겼으니까 이번 주에는 또 윗꼬리를 좀 메워주는 캔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달이 미국 시장을 약간 흔들 수는 있으나 방향성을 뭐 바꾸지거나 하는 그런 자리는 아직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나스닥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나스닥 차트 보시면 제가 목표치를 2009년도부터 잡았어요. 여기 지점부터 쭉 잡아서 목표치를 잡았는데 여기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다 목표치를 채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좀 올리고 있지만 결국 더 못 가고 다시 추세선까지 오는 상황이죠. 근데 지난번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국이 나스닥이 올라갈 때 이격을 이렇게 넓히면서 이 높이가 높아져서 올라간 정도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는 꼭지 부분이 맞다라는 것이 맞죠. 다만 다우가 목표치를 다 채우지 못해서 다우의 목표치를 같이 채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나스닥이 견딘다. 특히 중국과의 문제가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기술주들을 좀 흔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는 이거 진짜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요. 한국 경제가 수축 국면이다. 필요할 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 2분기 기점으로 일단은 꺾였다는 거죠. 꺾여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 경기 선행지수나 동행지수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0.6% 증가를 했는데 이 내용을 뜯어보면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다. 결국 내수 부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수 부진을 살리지 못한다면 결국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빠르게 지표를 돌리지 못하고 있으면 미국이 경기 둔화왔을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제로금리도 갈 수 있다. 개인적 소견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굉장히 커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할 것 같고 결국 금리가 더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유동성에 의한 시장이 아닌 진짜 경기 수축으로 간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를 보죠. 세 번째 이슈가 이거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베어마켓이냐 아니냐 이 발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베어마켓 진입을 했느냐, 증권업계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시장에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베어마켓 진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미국으로 보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국내 경기로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바로 빠질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여기서 분명히 적어도 22,470, 거의 2,500 근접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그 외국인들 한 7천억 팔았어요, 금요일 날. 그러면서 반도체 주식 봤는데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꼭지에 논란을 또 긁고 나와서 시장을 흔들었죠. 근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목균형표 사고는 기준선 부분에서 다시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주 음봉은 다시 분명히 이번 주에 메워줄 확률이 높고 이번 만기는 상방 쪽에서 결제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후행 스팬도 보시면은 이게 바닥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완전히 열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외국인이 팔아서 시장을 흔든 것이 정말 하락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냐라고 본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결국 즉 기술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열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흔들렸지만 사실 보면은 이 윗부분에서의 움직임이었다. 그렇다면 시장이 약간 패닉 느낌을 주면서 흔들은 그 상황이 베어마켓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이지만 현재로서는 반등의 기조로 접근하는 것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락으로 가는 길은 아닐 것이다 라는 월요일의 시작인데요. 상승도 하락도 아닌 이 숨고르기 현상에서 더 어렵게 만드는 이번 한 주 꼭 틈새 수익 누리시길 바라며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